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있고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으니 뇌경색이나 치매는 남의 이야기겠지 하고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과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7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등산도 다니시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동네에서 건강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에 잠깐 힘이 빠진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말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결과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일부는 막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요. 사실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혈관은 절반 이상, 심지어 상당 부분이 막혀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관 안쪽이 녹과 찌꺼기로 가득 차 있어도 물은 어느 정도는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작은 혈전 하나가 좁아진 구간을 막아버리면 그때서야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이고 어떤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로 이어집니다. 중년 이후 특히 50대에서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전 같지 않고 혈당도 경계선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일상은 유지되니까 스스로를 안심시키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혈관은 소리 없이 늙어갑니다. 특히 뇌혈관은 한번 크게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미 상당한 변화가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중년 이후 건강 상담을 하면서 항상 강조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혈관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외에도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면서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기억이 툭 끊기고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한 단계 떨어지는 식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멀쩡하다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력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혈관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새 혈관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유지하고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식습관과 생활 루틴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과일 몇 가지 먹는다고 뇌경색이 예방되겠느냐고요. 맞습니다. 과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그 결과는 결국 혈관의 노화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숨 쉬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 안쪽을 긁어내고 상처를 만들고 그 자리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이 과정을 막거나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내피세포, 즉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코팅막이 중요합니다. 이 코팅막이 건강해야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코팅막은 점점 손상되기 쉽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지낼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중년 상담소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과일을 드시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60대, 70대라고 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혈관은 꾸준한 관리에 반응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 오늘 걷는 걸음수,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이 쌓여서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변화는 없으셨나요? 한쪽 손에 힘이 빠진 적, 말이 잠깐 어눌해진 적,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 다리가 묘하게 불편했던 순간 말입니다. 금방 괜찮아졌다고 해서 그냥 넘기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증상은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깐 지나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그 이후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로요.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하루에 30분 정도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선택하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이면 혈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치매를 겪은 분이 있어서 더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불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포는 나를 마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주범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년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과장된 기적이 아니라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혈관을 다시 돌려세우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경색이나 혈관성 치매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떠올립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이 어떤 상태로 혈관 안에 존재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설쳐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일종의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적당할 때는 면역에도 필요하지만 과해지면 혈관 안쪽을 긁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특히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위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산화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활성산소와 만나 녹슬어버린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멀쩡한 쇠도 비와 바람을 오래 맞으면 녹이 슬지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쪽부터 부식됩니다.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점점 두꺼운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걸 죽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운동도 하고 있고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설마 혈관이 많이 막혀 있겠냐고요. 그런데 혈관은 체중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부 비만이 아니어도 술을 많이 안 마셔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 염증이 겹치면 혈관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 안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내피세포를 상처내는 주범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문제는 우리 뇌혈관은 심장혈관보다 훨씬 가늘고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혈전 하나,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산소 공급이 몇 분만 차단되어도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도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오래 남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가 어느 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계속 생기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줄고 체내 수분 비율도 낮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침 혈액은 상대적으로 끈적해집니다. 여기에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 겹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좁아진 혈관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뇌경색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혈압이 조금씩 오르지 않았는지,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는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에는 아까운 경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왜 막히는지, 무엇이 산화를 부추기는지, 내피세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유를 알고 행동하게 됩니다. 막연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관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본 원리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더 오래갑니다. 우리가 뇌경색이나 혈관성 치매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떠올립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들고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이 어떤 상태로 혈관 안에 존재하느냐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설쳐도 활성산소는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일종의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적당할 때는 면역에도 필요하지만 과해지면 혈관 안쪽을 긁어내는 칼날이 됩니다. 특히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생기고 그 위에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산화입니다. 그냥 떠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활성산소와 만나 녹슬어버린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멀쩡한 쇠도 비와 바람을 오래 맞으면 녹이 슬지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쪽부터 부식됩니다. 우리 혈관도 비슷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점점 두꺼운 찌꺼기를 만듭니다. 이걸 죽상동맥 경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직 운동도 하고 있고 체중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설마 혈관이 많이 막혀 있겠냐고요. 그런데 혈관은 체중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부 비만이 아니어도 술을 많이 안 마셔도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만성 염증이 겹치면 혈관은 조용히 늙어갑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 안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내피세포를 상처내는 주범입니다. 당뇨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흡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문제는 우리 뇌혈관은 심장혈관보다 훨씬 가늘고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혈전 하나,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산소 공급이 몇 분만 차단되어도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도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한번 발생하면 후유증이 오래 남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결과가 어느 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계속 생기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처럼요. 그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혈액의 점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 섭취가 줄고 체내 수분 비율도 낮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아침 혈액은 상대적으로 끈적해집니다. 여기에 고지혈증이나 고혈당이 겹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이미 좁아진 혈관에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뇌경색이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혈압이 조금씩 오르지 않았는지,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는지,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바로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넘기기에는 아까운 경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왜 막히는지, 무엇이 산화를 부추기는지, 내피세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유를 알고 행동하게 됩니다. 막연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관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본 원리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더 오래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혈관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늦출 수는 있고 더 나빠지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관을 살리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산화를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진한 색의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처럼 색이 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안쪽을 긁어내는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녹슬기 시작한 쇠를 더 이상 부식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포도의 경우 껍질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 습관이 있다면 혈관 입장에서는 절반짜리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포도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핵심은 양과 방식입니다. 한 줌 정도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디입니다. 오디는 예전에는 흔했지만 요즘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디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오디는 냉동 상태로 활용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영양소 흡수에 유리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냉동 오디를 그대로 두유나 우유에 갈아 마시면 간편하면서도 실천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붉은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혈관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열을 가해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이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곁들이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토마토를 살짝 끓인 소스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과일 세 가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약을 끊고 과일만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과일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혈액은 상대적으로 점도가 높아집니다. 물 한 잔이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30분 평지를 걷는 습관을 권합니다. 숨이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리한 등산이나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 가능한 걷기가 중요합니다. 걷기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과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활성산소가 늘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밤마다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결국 혈관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 과일을 선택하는 방식, 물을 마시는 타이밍, 걷는 습관, 잠드는 시간.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 혈관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전개부를 지나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미 뇌경색을 겪은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혈압약을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혹은 한번 뇌경색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부 기능이 손상되더라도 다른 신경회로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혈관 환경이 나쁘면 이 회복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혈액 공급이 불안정하면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혈관부터 살려야 한다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뇌경색 이후에 생활 습관을 철저히 바꾸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말도 조금 어눌했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또렷해지고 말이 정돈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한 번 당했으니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루틴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식사 중에는 채소와 과일을 먼저 하루 30분, 걷기, 잠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 정도만 지켜도 혈압과 혈당, 염증 수치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방향 있게 쓰는 것입니다. 공포에만 머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행동으로 바꾸면 힘이 됩니다. 나는 치매가 무섭다, 뇌경색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무엇을 바꿀지 결정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어떤 음식을 채워 넣을지, 주말에 어디를 걸을지, 건강검진 예약을 언제 할지 말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족과의 공유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가족의 일상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걷고 함께 식단을 바꾸면 훨씬 오래 갑니다. 이미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을 먹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효과가 큽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생활 습관은 다시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약만 믿고 생활을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활만 믿고 필요한 약을 거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과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에는 기적처럼 낫는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오늘 걸은 30분,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쌓여 1년 뒤의 혈관을 만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보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선택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도 60대도 7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더 나은 음식을 주면, 더 나은 움직임을 주면, 더 나은 휴식을 주면 그에 맞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 혈관을 방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검진을 미루지 말고 식습관과 걷기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일하느라, 돈 버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50대, 60대가 되었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리려는 순간 건강이라는 벽을 마주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왜 하필 나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습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쉬는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절망의 시기가 아니라 전환의 시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관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혈관은 소리 없이 늙어갑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과 염증은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일 조금씩 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선택을 반복하면 혈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포도와 베리류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 냉동 오디를 한 줌 챙겨 드시는 것, 토마토를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는 것, 여기에 아침 물 한 잔,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실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늦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늦은 건강 관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는 것이 가장 늦은 선택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숫자로도 몸의 느낌으로도 표정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배우자도 안심하고 자녀도 마음 놓고 손주도 웃습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또렷한 정신으로 오래 살아가는 것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는 생겼을 겁니다. 그 결심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물 한 잔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토마토를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20분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혈관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혈관의 나이는 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뇌를 만듭니다. 오늘의 습관이 10년 뒤의 나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 바꿀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바꾸는 쪽을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맑은 혈관, 또렷한 정신, 당당한 걸음으로 오래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